화이트나드 이동규 뉴스 정면수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영화 이야기 하는 시간이죠. 노잼진과 스포 성수 오동진 영화평론가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동진입니다. 네. 네, 오동진 평론가는 딱 맞춰서 아슬아슬하게 네. 스튜디오로 골인했네요. 강변이 서 있대요. 아. 네, 주차장이에요 지금. 진짜? 네. 왜 그럴까요? 어마어마하게 밀려요. 네. 금요일이라서 어떻게 가지? 금요일이고 어제 수능 끝났으니까 네, 오늘 많이들 모이겠죠. 아. 네, 가족 모임도 많고. 예. 그래요. 어떡하냐. 그러면은 오늘 이행시는 정체합시다. 정체. 이행시로 해요? 네, 정체. 정체. 예, 좋습니다. 정체. 예. 네. 정체. 이 정체는 뭐니? 이것도 정체. 예. 말이 짧다. 예. 자, 오늘 5분 추첨해서 왓챠 플레이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화 예매권 없고요. 왓챠 플레이 이용권 5분 추첨합니다. 마차에 볼 게 많죠. 예. 네. 정체 이행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정체 이행시 보내주시고 자, 영화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기생충이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렸다고요? 외국어 영화 중에서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하고 있죠. 1위. 예. 제가 영화평론가니까 예. 미국의 영화평론가들 유명한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그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뉴욕타임즈 A.O. 스콧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판 기사를 썼죠. 쉽게 말해서. 한판 기사를 써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의 영화로 기생충을 뽑은 것은 뭐 기본이고 세기의 감독으로 꼽았어요. 아, 세기의 감독. 그래서 봉준호를. 네, A.O. 스콧이 봉준호의 영화 모든 것을 분석해서 플란다스의 개부터 해서 이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이번 세기의 감독이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카데미에서 외국 영화상이 아니라 이 바뀌었죠? 국제 영화상인가요? 네. 네, 바뀌었죠 이름이. 외국 영화상이 아니라 본상을 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작년에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로마란 작품으로 외국 영화상과 맞아요. 감독상을 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봉준호 감독이 매우 유력하다 이렇게 제가 점치고 있습니다. 네. 아카데미 본상. 진짜. 한국 영화가 완전히 페이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예. 되면. 아카데미는 지금까지 타본 적이 없었고 그렇죠. 후보에도 못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그냥 지역에서 주는 상인데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게 이제 지금 저 빌보드도 그럼 지역에서 하는 잡지지 뭐. 그 발언이 지금 약간 마이너스로. 왜냐하면 8,000명 정도, 약 8,000명에서 9,000명 정도 사이가 아카데미 회원이고 투표를 하는 건데, 아주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작은 소문, 작은 편견이라도 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좀 주는 거지, 로비로 줍니까? 아카데미가 또 일정하게 그런 정치적 성향을 좀 타죠.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카데미가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올해, 내년 2월에 할 아카데미에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쨌든 지금은 사실은 조커가 굉장히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품상과 감독상을 가지고 우열을 가를 텐데 만약에 조커가 감독상을 가져가면 기생충은 작품상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조커가 작품상을 가져가고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커는 작품상으로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죠. 네, 예. 제 생각으로는. 약간 아쉬운 게 네. 있어. 네. 그래요. 비박할 수도 그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극 중에 박소담 씨가 부른 제시카 징글 이것도 큰 인기여서 네. 좀 미국 사람들이 뭐 티셔츠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따라 부르고. 예, 노래도 따라 부르고 티셔츠도 팔고 그랬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제작진이 기생충 제시카 노래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들어봅시다. 예, 들어보고 봅시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예. 들으셨습니다만 멜로디가 독도는 우리 땅 멜로디예요. 그래서 원곡을 찾아가지고 예. 그걸 배우고 있대요. 그래서 이 디테일 봉준호 감독이 예. 이것도 노리고 넣지 않았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저는 야, 진짜 그렇다면 진짜 소름 돋는다. 예. 이거는 독도에 대한 외교전에 대해서 최고죠. 최고의 그냥 한 방이 된 거죠. 또 확대 해석을 또. 설마, 네. 예. 근데 이제 한국의 감독들이 정말 컨텐츠를 잘 만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네. 이런
그 뭐랄까요 이렇게 후렴구가 좋은 노래를 삽입해서 이 영화의 어떤 한 대목을 아주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봉태일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잘 살아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오동진 영화평론가 영화부터 갑시다.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얘기, 예. 프란치스코 맨 오브 히스 워드라는 그런 작품을 골랐습니다. 아직 개봉은 안 했는데요. 다음 예. 주에 개봉인데 제가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제가 원래 이제 50몇 년 동안 네, 무신론자로 살다가 네, 요즘 살짝 이 프란치스코 교황 때문에 네, 성당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신문 기자들 중에 국제부 기자들 있잖아요. 국제부 기자가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그 근황을 가장 많이 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당을 안 나가던 사람이 그 국제부 기자 중에 안 나가던 사람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근황을 알게 되면서 나가기 시작했다 다시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이 다큐멘터리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고 나서의 행적들을 팔로우한 그런 작품인데 독일의 거장 감독이죠. 빈 벤더스 감독이 했습니다. 그래서 빈 벤더스가 사실은 영화 후반부 인생에 지금 다큐멘터리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피나라는 작품도 만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해석하기보다는 기록하는 기록자 역할로서 이제 좀 물러앉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 빈 벤더스가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그 철저한 어떤 존경심 이런 것들을 좀 표명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그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화 속에서 가슴에 절절하게 다가오는 얘기들이 많고 우리의 그 개신교 교회들이 좀 교회 목회자들이 좀 새겨들을 만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를 희망하는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저도 존칭을 써서 말씀드리는데 부를 희망하는 교회는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 근데 국내에 부를 희망하는 그러니까 재물을 추구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세습한 교회도 많고 예. 뭐 등등등등 재산 싸움하는 그런 교회도 많고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이 새겨들을 만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귀감이 되는 얘기들을 그 어록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는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 중에서 정가원 목사한테 권해야 되겠네요. 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겠죠. 네. 예. 종교와 상관없이 네.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영화죠. 네. 예. 왜냐하면 이런 에피소드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8살 아이가 소아암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고요. 교황한테 교황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교황이 직접 전화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애가 처음엔 자고 있다 그래서 교황이 전화를 끊었고요. 그 다음 날은 교황께서 바쁘셔서 전화를 못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교황님이 화나셨나 보다. 자기가 전화를 못 받아서. 그 얘기를 듣고 다음날 또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은 아이가 굉장히 위중한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위중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엄마의 얘기를 듣고 스피커폰으로 간신히 연결해서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새삼스러웠던 것은 교황이 울지를 않아요. 사실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울먹울먹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예. 교황께서는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과잉으로 이렇게 과장해서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울먹이면서 얘기할 텐데 교황은 전혀 그러지 않는 걸 보면 자기 과장이 없는 거죠. 감정에 자기 과장이 없는 사람이어서 정말 진심을 전달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영화 제목이 맨 오브 히스 워드잖아요. 네. 약속을 지키는 사람.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어떤 그 얘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항상 약속을 지키는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고 어쩌면 우리 시대가 사상가 또는 이 시대를 이끄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와중에서 간신히 나타나신 분이 아닌가. 이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뭐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아닌가 할 정도로 다큐멘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여러 가지 어떤 행적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 이분 때문에 그 최영일 평론가가 정강훈 목사 때문에 종교를 버릴 뻔했었는데 네. 영세를 받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가톨릭에 갔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의 종교적 현실, 그 정치적 현실이 창피했어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꼭 지금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시대와 세상의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꼭 함께 하시길 정말 간절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 Man of His Word 프란치스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정체 이행시 갑시다. 675 하나님. 정말입니까 성수님? 이분도 체질적으로 수파한다면서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예. 이건 못할 것 같은데. 참 이런 허위 사실을. 그럴 때일수록 이런 분한테 줘야 돼요. 그래 이름 드립시다. 네. 예? 675 하나님 당첨되셨습니다. 예. 6458님 갑시다. 정치가 사람을 체하게 만드네요. 정면승부로 뚫어주세요. 요거는 뭐. 예. 왜 김성수 씨 표정이 뭐 속이 시원하게 뚫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런 게 많아요. 정치인들 체면 좀 챙겨라. 채통을 차려라. 이런 류의. 예. 깊구나 오늘. 예. 이이륙님. 예. 정신 차리세요. 국회의원분들 언제까지 채신머리 없이 행동하실 건가요? 이렇게. 예. 요거는 일갈하는 게 좋아서. 예. 226 그래요. 675 하나님과 2226님 당첨되셨고요. 나머지 세 분은 스포 성수께서 알겠습니다. 스포한 뒤에 뽑겠습니다. 세 분. 네. 어떤 영화입니까? 블랙머니입니다. 이 영화는요. 한국 영화죠? 블랙머니. 한국 영화고 극영화인데 다큐멘터리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론스타의 먹튀 사건을 설명하는데 다루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아주 쉽게 정말 있죠. 쉽게 그것도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에 얹어가지고 다뤄놓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이거 왜 이러지 이러다가 계속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후반부가 더욱더 강렬하고 오랫동안 잔상에 남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 모티브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다큐멘터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런 검찰이 없었던 거고 이런 검사. 이런 검사가 없었던 거고 네. 그리고 이런 변호사나 혹은 모피아들은 많았던 거고 네. 그 사람들의 실명이 등장하지 않을 뿐이지 네. 예,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만든 정지영 감독께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봤을 때 좀 불편했다. 왜냐하면 이 영화 속 주인공 검사가 정의로운 거야. 난 요즘 검사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결론을 얘기하면 스포가 될까봐 참겠습니다. 서울지검의 막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진웅 씨예요. 근데 검찰 내에서 거침없이 막 나가는 문제적 검사예요. 근데 자기가 조사를 담당한 피의자가 죽었네. 근데 자살이라는 거야. 자살이라고 하는데 그 자살의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놈들이 그 퍼트렸는지 모르지만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성추행을 했대더라. 이런 얘기가 쫙 퍼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성추행 검사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또 무슨 조사를 받고 징계를 갖다가 또 받을 상황이에요. 그 영화 속에서는 감찰 기능이 아주 좋더라고요. 검찰 내부에. 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감찰 기능이요. 그렇게 작동한대요. 제가 검찰 출신의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힘 약한 검사들한테는 얄짤없이 감찰 기능이 작동한대요. 두 분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네요. 근데 아주 이동영 씨는 지금 어느 쪽으로? 저는 철저한 기계적인 중립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힘이 센 검사들한테는 감찰 기능이 작동하지 않더라. 예. 그거는 실제로 서지영 검사도 나와서 얘기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기 누명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는데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이 대한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중요 증인이었던 거야. 실제로 현실에서도 그 중요 증인이 사망을 합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조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네. 팩스를 보내죠. 요거는 스포 아니죠. 네. 네.
요건 스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 뻔했어요. 네. 스포일 뻔했어요. 근데 외환은행 사건이라면 자기 자본 비율 BIS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 정면수 부부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의문의 팩스 5장을 누가 보냈고 왜 보냈고 그 시킨 사람이 누군가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 엄청난 월척이 났기네. 네. 예, 이런 게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이죠. 그 조진웅 씨가 검사 역을 맡아서 그 사건을 파는데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사실은 BIS 조작에 관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거대한 바위가 음모의 바위가 이제 드러난 거죠. 네. 정지영 감독이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아마 이 연령대에 이 연배에 연출을 하시는 분은 한국의 영화 감독 중에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저번 영화보다 더 좋더라. 그러니까 이야기의 만듦새라든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왜냐하면 남영동 1985 뭐 부러진 화살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영화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지영 감독께서 약간은 자기 반성 뭐 이런 걸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좀 친절하게 가자. 영화는 때론 친절하게 대중들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 씨가 굉장히 론스타 문제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수 굉장히 있잖아요. 복잡한 문제죠. 예. 그런데 이걸 굉장히 쉽게 풀었어요. 예. 그래서 누구나 다 론스타 헐값 매각,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이 정체가 저거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어렵지 않게 네. 풀었다 경제 이야기지만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굉장히 스토리가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러진 화살이라든가 남영동 같은 경우가 네. 좀 나름대로 아쉬웠던 거는 스토리의 어떤 그 몰입감 이런 것들이 좀 없단 말이에요. 선언성이 진짜 강했죠. 남영동 네. 같은 경우도 완전 다큐멘터리예요, 진짜. 근데 이거는 다큐멘터리 아는 사람들이 이거 거의 다큐멘터리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우로도 상당히 재미나게 아주 선명한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었다는 것이죠. 저는 경제부 기사로 봤을 때는 론스타 문제를 전체적으로는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번 영화를 봐서 전부를 다 알게 됐다 이렇게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쉽게 예. 풀으셨죠. 1946년생인데요. 정지영 감독. 네. 지금 70대가 넘으셨죠. 근데 기묘하게도 미국의 올리버 스톤하고 나이가 같으세요. 올리버 스톤도 그러니까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한 어떤 조류를 타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뾰족한 영화. 올리버 스톤도 베트남 3적 같은 거 만들면서 미국 사회의 진면목을 고발했던 그런 감독인데 뒤에는 월스트리트 같은 거 만들어서 좀 미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손쉽게 접근하려고 했었잖아요. 아마 정지영 감독도 그런 트렌드를 좀 가져가고 계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스 오피스 1위라고요? 벌써부터? 예. 예. 근데 저는 1위가 아깝지 않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다시 재수사를 하는 예. 그런 일들도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론스타가 지금요 우리나라 상대로 소송 걸고 있거든요. 5조를 물어줘야 됩니다. 지면. 방위비하고 비슷하네요. 예. 네. 하여튼 네. 예. 거기서 나오지만 이 론스타의 주주나 예. 주이사가 미국의 정치인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지난주에 김성수 평론가가 신의 한수 아주 혹평했는데 오늘은 찬사네요. 아니 일단은 신의 한수에는 캐릭터만 있고 이야기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강력한 캐릭터가 이야기를 스스로 잘 직조할 수 있게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신의 한수에 문매를 때리셨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영화계에서 굉장히 저를 싫어하겠네요. 그래요. 나머지 세 분 선정하겠습니다. 7386님 갑시다. 정성을 다해 내보내는 방송 YTN 라디오. 체하지 않게 꼭꼭 잘 씹어서 소화 잘 되게 들을게요. 그러고 보니까 유튜브 수가 정체돼 있다면서요 지금. 예. 예, 구독자 수가. 예, 그런데요. 저는 5만 넘었습니다. 그래요. 7386님. 예. 당첨. 가관이다. 진짜. 5265님 갑시다. 정치 천재 이동영이 등장한 후로 한국 정치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 가관이다 진짜. 야. 5265님 당첨. 예. 예. 4322님도 시적절하지 않습니까? 갑시다. 예. 제가 할게요. 정말 보고 싶어요. 체념하기 싫어요. 대학 합격증. 어제 수능이었죠? 예, 정시를 보고 오신 분들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32까지 5분 당첨되셨습니다. 당첨되신 5분은 저희에게 샵 0945번으로 다시 한번 받을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여기서 그럼 인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